할렐루야. 이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그런 영광을 제가 오늘 누립니다. 제가 부부 코칭을 2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4주 동안 부부 코칭을 받았는데요.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고 그전에는 어땠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지난 2월 저희는 4주간 부부 코칭을 받은 저의 요즘 생활은 그냥 편안하다고 할까? 그리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가끔씩 있고 살짝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날도 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근데 부부 코칭을 마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했다가도 그럴 수 있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꿍꿍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그걸로 인해 집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 코칭은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나를 알고 너를 아니 어찌하니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신랑도 어제 당신도 간증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못하겠대요. 그럼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당신은 알고 나를 알았던 좋은 시간이었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너를 알고 나를 아니 어찌하니 행복할 수 있을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한 부부이며 이 결혼의 보증은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둘이 서로 알게 되니까 왜 이럴까가 안에서 이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서로 알아가면 되겠지. 근데 정말 언제 알아갈까요? 삶에 지쳐서 어떻게 알아갈까요? 부부관계를. 그래서 삶에 치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가 생기고 불신으로 혼자 매일 씩씩거리잖아요. 이 남자 왜 이래 하면서 맨날 씩씩거리다가 그게 쌓이면 결국 툭 그냥 화산처럼 터져가지고 그 터지는 게 자주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까운 제 남동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 코칭을 하고 난 후 이런 부분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혼자 씩씩거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내가 왜 씩씩거려야 되는지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 앞에서 제가 좀 작았거든요. 솔직히 남편을 조금 뭐라고 해야지 무서워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굉장히 다혈질이셨어요. 조그만 것도 되게 막 크게 화를 내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신랑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신랑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러면은 제가 작아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부부 코칭을 통해서 그런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화를 내고 있을지언정 그 남편을 이제 편하게 바라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부부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코칭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조언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남편 앞에서 그것도 당신에 대한 난 이 불면은 이런 거야 막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편 또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의 행복은 곧 내 자녀의 행복이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기로 삼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새끼들을 위해서 이건 꼭 받아야 돼. 왜 대한민국 부모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자녀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보랑 나랑 부부 코칭을 받아야 돼. 맞죠, 여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신랑도 싫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생각해봤어? 생각하고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달 만에 신랑이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이 문자를 보내줘. 목사님께.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왜일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못 박으라고. 당신이 신청한 거니까 이제 노할 수 없어. 이거 못 박으려고 제가 남편한테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을 부부코칭 책을 읽어야 돼, 구입을 해야 된대. 그 얘기를 남편한테 제가 들어서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코칭이 시작됐을 때 저희 결혼코칭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4주간 이어질 때마다 그 8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2챕터씩 읽고 거기에 답을 달아서 이렇게 만날 때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했거든요. 부부 코칭이 어렵지 않아요. 답 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신랑이랑 저랑 같이 읽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신랑은 신랑대로 읽고 저는 저대로 읽고 어떻게 답을 달았는지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신 이거 답 달고 어떻게 달았어? 하지 않고 그날 바로 이렇게 어떻게 답을 달았는지 그날 코칭하는 가운데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코칭이 거듭할수록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 원유준이란 완벽한 남자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심함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오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2년 동안은 시댁에서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모습, 남편은 좋았겠죠. 엄마랑 같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쭉 돌아보니까 그냥 묵묵했어요, 신랑은.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안아주고, 제가 이렇게 신우한테 막 속상했던 거 막 풀어내면은 신랑은 그냥 우리 신랑은 뭐 어이구 그랬구나, 우리 누나가 그랬어, 내가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랬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서운했어요. 내 편 좀 들어주고 신우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해주길 조금 바랬는데 그냥 신랑은 그냥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감사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래서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세상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부 코칭 중에서 사랑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에 뭐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느끼는 에로스 사랑이 줄어든대요. 나이가 드니까, 늙어가니까, 힘도 빠지니까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보다 더한 사랑인 필레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음을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필레오 사랑 알죠? 친구 같은 사랑. 가족 아니야, 그거 아니고 가족도 친구처럼 대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이었고, 아가페 사랑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해요. 다들 그러시지 않아요? 내 남편에게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싶을 때.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 바지 입고 남편을 맞이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이 남편이다 보니까 더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러셨어요. 남편이 원하는 스타일로도 옷을 좀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치마도 남편이 원피스를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저번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날씨 예보를 하는 사람이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온 거예요. 기상캐스터가. 신랑이 보더니 저거 사줄까? 그러는 거예요. 저 노란색? 완전 노란색, 진짜 완전 노란색. 우비 입고 나 어디 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신랑은 그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저 노란색을 입혀놓으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이쁠까,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긴 했지만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엄마였잖아요. 애 낳고 어떻게 저렇게 노란색을 내가 입고 나가나, 그런 생각에, 저의 생각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몰랐어요.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편한 바지를 강조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팁을 받고 주일에는 이제 치마도 입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나, 사모님 말씀대로 우리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더 키워나가면 그 에로스 사랑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 육체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하는 운동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신랑하고 저는 성격이, 신랑은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롤러스케이트, 수영 이런 거 둘이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막 하고 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은 뭘 같이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어요.
필라테스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신랑이 쫄쫄이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이것도 좀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부 고충을 마쳤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요즘 존댓말 쓰는 게 아직은 서툴러요. 1주차의 과제가 존댓말 사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사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존댓말에 대한 살짝 거부감이 있었어요. 왠지 존댓말을 쓰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은근 재밌더라고요. 여봉,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셨어요가 아니라 어색하다 보니까 이거 하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랑도 좀 재밌나 봐요. 했어요? 그러면서 존댓말이라는 게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언어인지 세상 깨달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카톡에서도 막 존댓말 안 하고 반말로 막 하다가 미안해요. 아니면 했어요. 이렇게 요자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재밌어요. 일상에 소소한데 이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카톡 하나 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말할 때도 아이들 제가 존댓말을 했거든요. 올 한 해 우리의 계획을 짜보자. 1월 달에 막 하면서 거기에 하나 꼭 지켜야 될 게 존댓말이야. 딱 집어넣는데 아이들도 10몇 년을 반말 쓰는데 갑자기 존댓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인식을 해줘. 존댓말. 그러면 그때서 엄마 드셨어요? 엄마 점심 드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인식해야겠구나. 제가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왜 존댓말을 사용하지 못할까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매번 반말을 쓰는데 어떻게 존댓말을 쓸까? 나부터 신랑한테 존댓말을 더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하고 계시죠? 데이트. 네.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단둘이 데이트가 숙제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단둘이 데이트가 숙제 때문에 단둘이 데이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부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놔두고 어디 간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데려가야지. 어떻게 애들을 내두고 가. 난 부모인데. 근데 아이들 다 컸잖아요. 이제는 부모 원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자 그럼 이미 스케줄 다 잡혀 있어. 엄마가 갔다 오면 안 돼? 예전에 이런 말이 좀 서운했어요. 벌써 날 떠나가네 이 아이가. 근데 요즘은 고맙더라고요.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요즘 신랑하고 가끔씩 데이트 주중에는 바빠서 데이트를 주말에 해요. 뭐 데이트라고 거창한 거 아니고 요 옆에 뭐죠? 커피숍 이대 엄청 가깝잖아요.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 저번에 물왕저수지 갈랬더니 애들이 안 간대요. 그래 그럼 나는 아빠랑 간다. 그러고서 이제 둘이 가서 오붓하게 밥 먹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신랑이 뭘 좋아하고 나 좋아하고 서로 한 입씩 먹어보라고 건넬 수 있고. 근데 애들하고 같이 가면 애들 챙기느라고 다 컸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는데 온전히 남편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반찬을 싹 비우고 왔어요.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 여보? 한 입 먹어볼래? 당신 건 어때? 나 한 입만 줘봐. 막 이래가면서 정말 연인들 못지않은, 연인들은 손잡고 이런 거 살짝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부부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둘만의 부부 데이트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세상 깨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코칭을 통해서 서로의 원함이나 생각을 알게 되니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괜시리 남편에게 측은지심까지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묵묵히 쭉 그려왔기 때문에 늘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이 나 힘들어 뭐 어쨌어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일 저희 신랑이 5시 45분? 50분? 네,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고 있어요, 회사로. 그리고 그래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일어나서 뭘 챙겨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했다가 부부 코칭 시작하면서 다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투덜거리지 않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게, 제가 뭐 예전에는 그래도 와이셔츠도 챙겨주고 바지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신랑이 알아서 다려놓은 와이셔츠 꺼내서 바지 챙겨가지고, 저 깰까봐 불도 못 켜요, 우리 신랑. 옷 갈아입는데 불도 못 켜고 그냥 어두운 데에서 입고 거실에 나가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마누라 깰까봐 근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그래서 요즘은 고구마 챙겨주고 있어요. 열심히 남경마트에서 고구마 사가지고 고구마 아침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챙겨주고, 저희 신랑이 방울토마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설탕에 재서. 아주 나쁜 방법이긴 한데 신랑은 그렇게 맛있대요. 어차피 조금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신랑 출근할 때 늘 챙겨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식탁에다 올려놔요, 전날. 그러면 신랑이 알아서 그거 이렇게 가지고 가요. 아직도 전 신랑 출근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 코칭을 받으면서 어떤 날은 정말 울었어요. 첫날은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신랑도 갑자기 막 측은해져가지고 또 신랑도 막 눈시울 붉히고 막 이러면서 첫날을 그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부부 코칭 첫날만 눈물바다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는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우리의 비전도 나누고, 그다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뭐고, 남편의 성격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정반대인 부분도 있네, 이러면서 정말 서로를 알아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손편지 쓰는 거였어요. 제가 연애할 땐 좀 썼거든요. 연애할 땐 좀 썼는데 결혼하고 이후로 2번 썼나? 2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메모지에다가 여보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뭐 이렇게 했던 걸 한 10년 동안 한 2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쓰라니까 좀 어색해지기도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오늘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편지를 잘 쓰는 줄 몰랐네요. 남편이 편지를 그렇게 잘 쓰는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쓸까 제일 궁금했는데 남편이 편지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저희 편지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남편이 편지를 읽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 편지를 읽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 또한 눈물이 붉어지고 하면서 되게 서로 그 손편지를 읽어주면서 애틋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귀한 4주차의 부부 코칭을 손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아직 부부 코칭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고민하고 계시죠?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자녀를 무기 삼으십시오. 자녀를 무기 삼아서 그냥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도 생각해보고 있어? 말하지 마. 그러면 알겠어.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주시면 내 자녀를 위한 건데, 내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라는데 남편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은 떼셔야 고민도 시작되는 거니까요. 한번 용기 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나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고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 부부 생활에 문제는 없는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남편과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의 편견과 아집으로 똘똘 묻힌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이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 코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결혼 생활은 곧 내 아이의 결혼 생활로 이어지니, 내 아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대로 내 아이가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코칭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이런 귀한 시간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고민했던 게 살짝 바보스러웠던 행동이 아니었을까. 일단 결단하고 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혼 14년 차가 됐어요. 저희가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았고 10년 동안 서로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런 부분 코칭이 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한번 다시 받아보면 그때는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아이들 빼고 온전히 나와 신랑만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결혼 코칭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나도 성장하며 이 귀한 부부 코칭을 다른 사람에게도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살짝 생각해 봤어요.
왜? 사모님이 그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부부 코칭을 받을 때보다 부부 코칭으로 다른 부부들을 섬기시며 더욱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고 다지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에게 줄 때 더 완벽해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